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세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 분석에서 1장 인간공학의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답을 가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의 고장 유형을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기계의 고장 유형 처음에 뭐 있었습니까? 초기 고장이다, 그죠? 자, 감소형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엔 많은데 점점 줄어서 감소형입니다. 자, 사실 설명하시오까지는 잘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설명을 내어놓고 어떤 고장인지 적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어렵게 출제될 때를 대비해서요. 초기 고장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다. 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내가 자동차를 구매했거든요. 처음에 자동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났습니다. 이거는 사용해서 자동차 운전하는 내 잘못이 아니죠. 만드는 회사 잘못입니다. 그죠? 만드는 설계나 구조상의 결함이 있거나 불량 제조, 잘못 만들었죠. 생산 과정의 품질 관리 미비로 생기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설계 구조상 결함 또는 불량 제조 등이 원인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미리 기계는 점검해야죠. 그리고 시운전합니다. 그죠? 점검이나 시운전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발 고장이 있다. 그죠? 자, 이 우발 고장은 예측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고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계마다 예측하지 못한 고장은 거의 일정하게 발생돼요. 일정형이다 라고 하고요. 세 가지 고장 형태 중에서 고장률이 가장 낮아야 하는 고장이 우발 고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높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세 번째는 마모 고장인데요. 부품이 마모되는 게 원인입니다. 기계적 요소, 부품의 마모가 원인, 이렇게 줄여 적으시면 되고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마모가 많아지니까 증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는가 하면 고장나기 전에 교환하거나 현재 안전 진단에서 상태를 알아보거나 적당한 보수로 예방할 수 있다. 그죠? 자, 참고로 디버깅 기간과 버닝 기간이 있습니다. 디버깅 기간은 기계의 결함을 찾아내 단시간 만에 고장을 안정시키는 기간이 됩니다. 버닝은 장시간 가동을 하면서 고장을 제거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디버깅, 버닝은 전부 다 초기 고장에 대한 예방 보전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넘어가기 전에요.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계 고장 유형 세 가지를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하시오. 요렇게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쪽은 고장률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쪽은 사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초기다. 그죠? 시간의 초기에는 많은데요. 점점점 줄어듭니다. 요까지는 무슨 고장이 되겠습니까? 초기 고장이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많다가 줄어든다 그래서 감소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하지 못했는데 생기는 고장이 있죠? 거의 기계마다 일정하게 발생됩니다. 요거를 우발 고장이라고 합니다. 기계마다 거의 일정하게 발생돼요. 일정형이다 라고 하고요. 자꾸 쓰다 보니까 부품이 마모되어서 자꾸 고장이 증가합니다. 그죠? 요까지는 마모 고장이다 라고 합니다. 점점 증가해서 요거를 증가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계의 고장 유형을 세 가지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시오 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발 고장의 고장률이 가장 낮아야 한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간 에러의 원인이 되는 4M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건 반드시 영어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man이다. 그죠? 4M을 적으시오 하면 이렇게 네 가지만 적으시면 되고요. 설명하시오 한다면 간단하게 설명 붙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man입니다. 사람인데요. 내가 아니라 사람이 에러를 하게 되는 배후 요인 4M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를 냈는데요. 원인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본인 외의 사람 또는 인간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머신이다. 그죠? 기계, 장치가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 작업에 대한 정보 또는 작업 방법이 해당되고요. 네 번째는 매니지먼트입니다. 작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급적 이렇게 영어로 적으셔야 되는데요. 나는 지금 이거 영어 철자를 외우는 건 더 오래 걸리겠다 하신다면 이렇게 한글로라도 적으시면 되는데 영어로 적으실 때는 철자가 틀리게 되면 점수는 못 받겠죠. 그래서 영어로 적으실 때는 반드시 바르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 에러의 배후 요인이 되는 4M은 man,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이렇게 네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 5번 보기 전에요. 6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에러 또는 요거를 자, 우리말로 하면 인간 실수입니다. 그죠? 인간 실수를 원인별로 분류하라. 항상 휴먼 에러를 원인별로 분류하라 했다가요. 인간 실수라고 말을 풀어 나오면 굉장히 다른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답을 가리고 생각해 볼게요. 인간이 실수를 하게 되는 원인별로 구분하라. 그죠?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누가 실수합니까? 내가 실수합니다.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죠? 그래서 원인의 첫 번째는 나다라고 하시고요. 프라이머리 에러, 프라이머리 개인적인 거잖아요. 1차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업자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에러가 되겠습니다. 굳이 영어로 안 적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1차 에러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1차 에러는 작업자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에러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에러가 2차 에러가 됩니다. 나를 뺀 나머지입니다. 작업 형태, 작업 조건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착오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당연한 사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대로 커맨드 에러라고 적어주시는 게 맞아요. COMMAND다, 그죠? 커맨드 에러, 그죠? 자, 왜 당연한 사고인가 하면요, 작업자가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수 없어요. 자, 저기서 차가 달려오는데요. 에너지가 없어요. 몸이 안 움직여요. 당연히 사고 나죠. 저기서 차가 달려오는데요.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어서 발생한 거는 커맨드 에러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휴먼 에러, 인간의 실수 또는 에러를 원인별로 구분했습니다. 원인이라는 건 누가 잘못해서 사고 났는가? 그죠? 첫 번째 내가 잘못한 겁니다. 1차 에러, 프라이머리 에러, 작업자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착오입니다. 나를 뺀 나머지는 2차입니다. 2차 에러, 세컨더리 에러는 작업 형태, 작업 조건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에러고요. 세 번째는 커맨드 에러, 당연한 사고다 그랬죠?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어서 발생한 에러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8번 넘어가도록, 8번 아니죠? 아까 보려고 했는데요. 자, 잘못 넘겼나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우리가 금방 원인별 분류를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걸 보려고 합니다. 그죠? 여기 있네요. 인간 에러 원인이 되는 4M을 받고 휴먼 에러를 심리적인 분류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합니다. 좀 전에 휴먼 에러 인간 실수를 뭘로 구분했죠? 좀 전에는요. 실수를 원인으로 구분했어요. 원인별 분류를 뺀 나머지는 요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적 분류 또는 스와인에 의한 분류다라고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원인에 의한 분류 빼고 나머지 묻는 건 요거다. 약간 말을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인간이 왜 실수하는가 볼게요. 첫 번째는 굳이 영어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오미션 에러인데요. 누설 오류, 생략 오류. 보고 고르시오라고 영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요 오미션, 커미션을 비교해서 설명드렸죠. 커미션 할 때 C가 있는데 C를 빼먹어 버렸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누설 오류, 생략 오류입니다.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커미션 먼저 할게요.
OMI인데 MMI로 두 번 적었네, 잘못 적었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기 오류는 행동의 오류입니다. 잘못 행동한 겁니다. 불확실한 수행 또는 간단하게는 잘못 수행해서 발생한 에러가 커미션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임 에러, 시간 오류입니다. 그죠? 시간의 지연입니다. 똑바로 했지만 늦게 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가 되고요. 네 번째 시퀀스 에러는 순서죠. 순서 오류입니다. 순서의 잘못으로 발생한 오류가 되고요. 다섯 번째, 익스트레니우스는 너무 길다 그랬죠. 너무 길다는 건 너무 많이 행동한 겁니다. 과잉 행동 오류인데요. 불필요한 것까지 해버린 거예요. 불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휴먼 에러를 원인별 분류를 빼고는 요거다, 그죠? 심리적인 분류 또는 스와인에 의한 분류로 구분하시오 한다면 첫 번째는 C에서 O를 빼먹은 오미션입니다. 누설 오류, 생략 오류,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커미션, 자기 오류입니다. 잘못 수행한 거죠. 불확실한 수행으로 인한 에러입니다. 세 번째는 타임 에러, 시간 오류입니다. 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에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퀀스 에러, 순서 오류입니다. 순서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이고요. 다섯 번째 익스트레니우스 에러는 너무 길다 그랬죠. 과잉 행동 오류입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8번 한번 봐주시면 스스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fail safe를 세 가지로 나누고 뜻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fail 패시브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영어로 적으셔야 되는데요. 영어를 암기하는 게 더 오래 걸리겠다 싶으신다면 과거에는 이렇게 필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패시브. 근데 최근에는 필기에도 다 영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안 되신다면 fail, 패시브 이렇게라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fail은 고장이잖아요. 자, 고장이 났죠? 패스. 다음 단계는 뭐다? 멈추는 거다 그랬죠? 기계가 고장 났는데 계속 움직이면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부품의 고장 시에 기계는 정지합니다. 가장 간단한 게 fail passive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ail active다. 그죠? active. 자, 액티브는 활동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부품이 고장 났잖아요. 경보를 알려줘요. 경보를 주고요. 짧은 시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보면요. 달려가다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바로 차가 서버리는 게 아니라 경보를 주죠. 주유 버튼에 주유하라는 불이 들어옵니다. 일정한 거리를 달려가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fail active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fail operational 되어 있는데요. 시험에는 operation이라고 나왔어요. fail operation 이렇게 필기에 나왔습니다. 자, operation은 자동입니다. 그죠? 부품에 고장이 있어도 자음 정기 점검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병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품 요소가 이렇게 병렬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고장나고 이것까지 고장났지만 하나라도 정상이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다가 정기 점검에서 열어봤더니 고장이 났다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fail safe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는 fail passive, 부품이 고장나면 기계는 정지합니다. 두 번째 fail active, 부품이 고장나면 경보를 울리고 짧은 시간 운전합니다. 세 번째 fail operation, 부품 고장이 있어도 다음 정기 점검까지 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가리고 생각하겠습니다. 부품 배치의 4원칙을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부품을 배치할 때는 뭐부터 배치할까요? 중요성의 원칙이죠. 그죠? 중요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말이 길잖아요. 중요한 것부터 배치한다. 그죠? 것부터 배치한다는 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어떤 걸 먼저 배치합니까? 자주 사용하는 거. 사용 빈도의 원칙이죠.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둔다. 근데요. 자주 사용하는 것부터. 그죠?
배치한다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하는 우선순위, 자주 사용하는 거를 먼저 배치합니다. 세 번째, 오늘 사용하는 순서대로 배치한다. 그죠? 사용 순서의 원칙입니다. 사용 순서에 따라 배치하고요. 네 번째, 오늘 사용하는 순서대로 배치하되 기능별로 유사한 거 모아서 배치합니다. 기능별 배치의 원칙이죠.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은 모아서 배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덮고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부품을 배치하는 4원칙이다. 그죠? 첫 번째는 뭐부터? 중요한 거부터 배치한다. 중요성의 원칙. 두 번째는 자주 사용하는 것부터 배치합니다. 사용 빈도의 원칙. 세 번째, 오늘 사용하는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사용 순서의 원칙이고요. 기능별로 관련된 부품은 모아서 배치합니다. 기능별 배치의 원칙까지 네 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작 경제의 3원칙입니다. 동작을 경제적으로 한다라는 건 줄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체 사용에 관한 원칙입니다. 인체를 사용할 때 가급적을 끼면 필요 없는 동작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작업장을 멀리 이렇게 잘못 배치하면 많이 움직여야죠. 그래서 인체를 조금만 사용하고 작업장을 근처에 배치해서, 그죠? 작업장 배치를 좋게 해서 활동을 줄이고요. 공구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 가급적 공구나 설비를 설계할 때 동작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좋겠죠. 따로 다 움직여야 되면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동작 경제의 3원칙은 첫 번째 인체 사용에 관한 원칙,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반지의 원칙이고요. 자, 과거 기술에 보면 작업량 전략, 동작 개선, 동작능 활용의 3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길 브레드 부부의 원칙인데 더 최근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반지의 이론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 답을 적으실 때 이렇게 세 가지 적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암기해야죠. 그죠? 다음 작업별 조도 기준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초정밀 작업은 750 룩스 이상이죠. 정밀 작업 300 룩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 기타는 75입니다. 그죠? 750, 300, 150, 75. 그죠? 조도 기준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소음 작업의 정의, 이것도 한번,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CDB 계산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죠? 자, 반사율 계산도 자주는 안 나오지만 한 번씩 이제 출제가 되니까요. 이런 문제들은 스스로 한번,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중요한 내용 여기까지네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